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의 손끝이 제 목덜미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 어깨를 스치더니 허리 쪽으로, 그리고 그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거칠게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뜨거웠습니다. 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도현 씨. 저도 원해요. 55. 다시 뜨거운 사랑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간절하고 더 깊었던 두 번째 사랑. 오늘은 바로 그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오늘도 아침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싱크대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제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뜨다 보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55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외로운 아침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집안의 모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 심지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도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들이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제 마음이 텅 빈 듯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결혼 생활은 긴 싸움 같았습니다. 처음엔 분명 사랑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밥상 앞에서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라고 물어도 남편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알아서 해 상관없어. 그 말이 저를 가장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집안일 좀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해. 나는 평생 밖에서 돈 벌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다해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그 순간부터는 웃을 일도, 대화도, 서로에 대한 애정도 사라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밤이 되면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체온조차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더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혼을 꺼냈습니다. 그날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래 나도 지겨웠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결혼 생활은 한 장의 서류와 도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처음 맞은 아침은 참 낯설었습니다.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막막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기쁨보다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의 일상은 단조롭고 쓸쓸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감사합니다. 라는 마트 계산대 인사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을 볼 때마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에 앉으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싱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여러 전단지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묻지마 관광 1박 2일.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펼쳐보니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1박 2일, 일정과 숙박, 식사까지 포함해 15만 원. 그 문구를 읽으며 제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전단지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수없이 바라봤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떠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묻지마 관광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절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학생처럼 설레고 긴장되었죠.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너무 편하면 또 민망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편안한 바지를 고르고 작은 가방에 상비약과 여분의 옷, 간단한 세면 도구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보여. 잘할 수 있어. 출발지는 시내 터미널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온 듯 보였고 대부분은 제 또래거나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도 설렘과 동시에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관광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명단을 확인하며 승객들을 한 명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손을 번쩍 들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낯선 여행이라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제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단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이름은 강도연이라고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지 1년쯤 되었고 혼자가 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저도 이혼한 지 3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우리의 대화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는 조금 적응했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감이었죠.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속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거나 구경을 하는 동안 도연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찰의 대웅전 앞에서 잠시 쉬던 중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생활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너무 멀었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저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 한구석도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후회를 나누며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점심은 근처 시골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앞에 마주 앉으니 혼자 먹던 식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함께 나누는 밥상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도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까 훨씬 맛있습니다. 그의 웃음은 자연스러웠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전통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우리는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고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소한 즐거움이 제 마음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바다가 보이는 펜션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해안도로를 달릴 때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른 물결과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이 제 마음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했죠. 펜션에 도착하자 가이드는 혼자 온 사람들에게 각자 방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제 방은 2층 창가 쪽이었고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펜션 앞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며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분량 가득한 고기를 도연 씨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땐 밥맛도 없었는데 이렇게 먹으니 꿀맛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도연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겠죠.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나온 사람까지 각양각색이었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속에 묘한 위로가 번졌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비슷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도연 씨와 바닷가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해변은 밤이 되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자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버티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조금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서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멋진 풍경들을 찍으며 다니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의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 어느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행은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헤어짐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고받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은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실망하게 된다면? 지금 이 따뜻한 기억이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어떨까요? 그는 잠시 아쉬운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겠네요.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각자의 방 앞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행이 끝나는 날 아침, 펜션의 조식 테이블에 앉아 도연 씨와 마주했지만 전날 밤과는 달리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아꼈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아쉬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짧은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든 것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연 씨. 네, 도연 씨도 건강히 지내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버스에서 내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이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도연 씨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그런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함께 본 달빛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살게 하는 동시에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다시 여행 전단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편함 속에 또 다른 묻지마 관광 전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신청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도연 씨가 오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품은 채였죠. 하지만 두 번째 여행에서 만난 사람은 다른 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상철 씨라는 분은 자기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이야기, 세상이 각박하다는 푸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선명하게 도연 씨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여행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대화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짧게 웃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번째 여행에서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에 같이 술 한잔 어때요? 연락처 주고받아요. 다음엔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다가오는 그의 말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다쳐버렸습니다. 몇 번의 여행을 더 다녀보았지만 도연 씨 같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자 동시에 위로가 되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5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전단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신청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바랐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출발 당일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 도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 여전히 따뜻한 미소.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정말 도연 씨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만나네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죠. 서로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연처럼, 운명처럼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보다 제 옆에 있는 도연 씨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찾으려고 여행을 계속 다니신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서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한순간에 따뜻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분들을 만나도 계속 도연 씨가 생각났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온천 리조트였습니다. 도착해 보니 방이 부족하다며 가이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방을 같이 써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쓰시겠어요? 망설임은 있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이불도 2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 쪽에서 자겠다고 배려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되었습니다. 잠시 짐을 정리한 뒤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리조트 뷔페에는 다양한 음식이 가득했고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먹을 때와는 정말 다르죠. 식사 후 온천을 즐긴 뒤 우리는 로비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연 씨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사실 그동안 계속 마음속에 담아왔던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계속 서연 씨가 그리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도 늘 도연 씨 생각만 났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어색함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인생, 앞으로의 꿈, 함께 하고 싶은 일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뜻한 온기가 제 어깨와 허리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도연 씨? 그 말이 끝나자 서로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세상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조차 우리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서로의 숨결과 따뜻한 체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순간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도연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순간 꿈인가 싶었지만 그의 따뜻한 숨결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잔 듯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잘 잤어요. 서연 씨, 그가 다정하게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히 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편안한 밤은 참 오랜만입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자는 의견에 자연스럽게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펜에 적힌 그의 번호를 손에 쥐는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의식되었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서연 씨,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로 노력하면 분명 잘 될 거예요. 그 후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불꽃 같은 열정은 아니었지만 대신 깊고 성숙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가 제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려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1년쯤 시간이 흘렀을 때 저도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우리 함께 살아봐요. 그는 눈이 커다래지며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번진 웃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55의 나이에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우편함에 꽂혀 있던 작은 전단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쓸쓸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께, 그리고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